첫 번째 달려보죠. 자, 중형 선고된 악당들입니다. 자, 오늘 법원에선 두 나쁜 놈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이 박대성. 자, 범행 직후에 씩 웃던 그 끔찍한 모습 기억하시죠? 자, 사형 선고가 있을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역시나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유족들은 피를 토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이 일이 지난해 9월이었던 겁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을 찾아가서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했었고요. 그 이후에 범행 직후에도 또 노래방에 가서 업주를 박으로 부르는 등 2차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살인에 관해서는 다 인정을 했는데 두 번째 사건을 살인 예비하려 했던 부분에서 혐의를 부인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두 번째를 포함해서 전부 다 유죄가 인정이 됐고 법원에서는 이게 수사 직후에도 반성하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았고 죄질도 아주 무겁다.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 직후에 이렇게 씩 웃는 모습이 CCTV에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샀는데 그렇습니다. 이 유족들은 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건 사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밤에 아직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또 다른 한 명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JMS 정명석에 대한 선고도 오늘 나왔죠. 자, 징역 17년. 자,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 얼굴을 공개했던 피해자 메이플 씨가 기자회견에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 장면 잠깐 만나보시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계속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도 진짜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진짜 다 끝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이제 제 사건 끝났지만 계속 함께 할 거니까 우리 함께 끝까지 이길 거예요 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마음의 응어리는 조금은 풀리신 것 같습니다. 자, 정명석이 올해 80입니다. 17년이라면 사실상 안에서 죽을 때까지 있으라는 얘기 같은데요. 네. 자,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 생각하면 이것도 좀 약하다는 느낌입니다. 약하죠. 지금 확정받은 거는 징역 17년입니다. 대법원에서 지금 확정이 됐는데 요거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3차례의 성폭행, 강제추행. 지금 메이플 씨 나왔지만 다른 여신도들도 포함된 상황이고요. 자, 1심, 2심에서 계속 부인을 하고 무고죄다. 나는 허위 고소당했다라고 하긴 이런 부분도 인정이 이런 부분을 주장을 했긴 했는데 결국은 검찰에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고요. 1심에서는 징역 23년이 났는데 2심에서 17년이 났고 대법원의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전지법에 또 사건들이 계류가 돼 있습니다. 아하, 이런. 다른 여신도들이 했던 성범죄 같은 거, 이 사건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본 17년에 더 플러스 알파 징역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주유소에서 과당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유소에 차를 세운 운전자 나오고요. 조수석에서도 하차. 그런데 조수석 여성 잠시 뒤에 발을 과당. 과당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과당하는데요. 자, 얼마나 아픈지 쉽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영상만 보면 아유 좀 아팠겠네 싶지만 세상에 발목에 핀을 박는 대수술을 했답니다. 네, 맞습니다. 제보자는 지난해 12월 24일에 기름을 넣고 화장실에 가려고 주유소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빙판에 미끌려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화장실은커녕 기름도 넣지 못하고 바로 차에 올라탔는데요. 살짝 삐었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우측 복사뼈 파열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요. 발목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에도 이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에 450만 원 가까이 지출을 한 상황입니다. 또 회사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고 이후에 주유소 사업장에 좀 다쳤으니까 주유소 측에 보험 처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요. 주유소 측이 오히려 제보자를 좀 보험 사기처럼 몰고 가면서 배상 책임 보험 처리를 해주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또 당신 같은 사람 배상해 주려고 보험 들어놓은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고요. 전혀 배상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아직
보험 처리도 어떤 배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제보자는 이렇게 다치고 수술을 받으면서까지 누가 보험 처리를 받으려고 하겠냐면서 좀 억울함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거의 좀 주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주유하러 갔다가 아주 어두웠고 문을 열고 내리는 즉시 빙판에 미끄러져서 이렇게 다치게 됐는데 그래서 이건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주유소가 그래요. 배상 책임보험 처리하지만 자기 분담금 한 50만 원 반반씩 내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라고 해요. 주유소는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유소는 우리 뭐 주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가 당신 사고 난 거 다친 거 아니냐. 우리가 보험 뭐 할 수는 있지만 분담금 아니고 더 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배상 책임보험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는 예. 시설물 관리자입니다. 주유소는. 그러니까 얼음 같은 게 있을 거 뭐 저희 문을 닫았든지 뭐 어둡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관리했을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 사기 아닌 게 영상이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어두운데 차량이 들어갔고 주유하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바로 넘어지면서 큰 사고가 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보험 사기꾼들은 살짝만 다치잖아요. 보험 사기꾼은 저렇게 안 지켜요, 잘. 안 지키기도 하고 저 모습이 보험 사기라고 보기에는 뭐 납득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배상 책임 보험 그게 아니라면 이 관리자, 시설물 그 소유자의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가게 싹 다 부숴버릴라. 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리뷰와 함께 달린 별점 딱 하나 1점. 야, 이씨, 내가 덮밥 먹으려고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돼. 이씨. 그러면서 막 육두문자를 장렬합니다. 야, 배달이 많으면 배달 기사를 더 써야지. 돈에 환장한 사장놈 확 가게를 부셔버릴라. 숨통을 어떻게 해버릴라. 아, 도대체 사장님이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협박을 리뷰를 다는 거예요? 네, 제보자는 경기 성남에서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님은 총 6개의 리뷰를 달았는데요. 뭐 늘 배달이 빠르다, 느리다는 이야기를 반말로 달았고 배달 30분은 선 넘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먹다 남은 걸 재포장한 거냐, 음식 가지고 장난치냐 이런 리뷰를 올린 거예요. 결국 제보자가 좀 참다 못해서 반말은 심하다, 친구가 아니지 않냐면서 반박하는 글을 답글로 남겼습니다. 그 배달 플랫폼 측에도 좀 이 손님의 주문을 좀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반말로 리뷰를 단 거에 대해서는 주문을 막을 수 없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넘어갔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손님이 지난 5일에 답글에 좀 불만을 품고 이 폭언과 욕설이 담긴 리뷰를 단 겁니다. 또 이 배달에 1시간 반이 걸렸다고 불만을 드러내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날이 좀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던 날이어서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 플랫폼 상담원도 이 손님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배달 기사는 플랫폼에서 보내는 거고 가게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손님이 이제 상담원한테도 심하게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딱 봐도 방구석 여포인 듯 싶긴 하지만 그래도 또 모를 일이죠. 가게로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 제보자분의 어머님하고 여성 아르바이트생 두 사람이 운영을 하는 가게라고 합니다. 근데 가게 찾아오면 진짜로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경찰에 협박 진정도 하고 있고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사는데 여성 두 분이서 그걸 실제로 정말로 난동을 부리려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배달을 막아달라라고 그렇게 배달 플랫폼에 요청을 했는데 막을 수는 없고 만약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를 취소를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 이 매장에서 주문을 받을 때 고객 정보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요. 누가 주문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요? 근데 어떻게 알아보고 주문을 취소하라는 거예요? 좀 답답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제보자분은 저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저 고객이라는 사람은 어느 가게인지 뻔히 알잖아요. 알죠. 정말 답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또 이런 맹점이 있네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입금하는 척하더니 점점점. 자, 선의를 베풀었더니 먹튀를 당해버렸다는 사방가족의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적한 카페 안에 남성 입장. 죄송한데 여기 혹시 생크림도 파시나요? 근처 마트 다 뒤졌는데 이게 없지 뭡니까? 자, 착한 사장님 냉장고에서 생크림 꺼내서 줍니다. 이거 6,000원만 계좌 이체해 주세요. 자, 남성이 한참 휴대폰 만지작하면서 여기 보냈어요. 슬쩍 보여주고는 생크림을 챙겨서 아웃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계좌를 확인해 봤더니 통장은 텅.
아, 팀장님, 글쎄요. 저는 실수였기를 바랍니다만 일단 전해주시죠. 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어제 8일 광주광역시 한 베이커리 카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날 저녁에 남성이 카페에 들어와서 뭐라고 했냐면 우유 생크림을 사고 싶은데 마트를 돌아다녔더니 마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페에서 혹시 우유 생크림을 파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한 통을 드릴게요 하면서 이거는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니까 계좌번호 주면서 계좌로 보내주세요 했어요. 돈을. 그랬더니 이 남성이 계좌를 이체를 하는 것이죠. 그 동안에 또 이 사장님은 친절하게 그거 생크림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남성이 게재한 내용을 재빨리게 한 1초 안에 싹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생크림 들고 나갔는데 사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계좌 이체 됐구나 싶어서 봤더니 계좌 이체를 안 했다. 즉 계좌 이체를 하는 것처럼 해서 생크림을 도망간 생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얼마냐? 6,000원 상당. 나가보니까 남성은 없어졌고 그랬더니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아니 6,000원 때문에 저렇게 생티를 하는 거 보는 인생 쪼잔하게 살지 마 이런 거로 제보했는데 정말 쪼잔하게 살지 말고 6,000원 빨리 계좌로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우린 정말 친구일까?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충격적인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늘 인색하게 구는 친구와 손절할지 고민인 30대 여성입니다. 고교 시절부터 알던 친구가 있는데요. 제 남편과도 친구 사이예요. 그런데 사실 이 친구가 좀 인색한 편이어서 서운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일단 친구들끼리 모일 때마다 항상 저나 다른 친구들이 밥값이며 커피값을 내고요. 한 번도 먼저 사겠다고 나선 적이 없어요. 이 친구가 아파서 병문안을 갔을 때도 간식을 사갔는데 감사 인사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친구가 아이를 낳아서 본인이 콕 집어 고른 유아용품을 사서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아기가 예방접종을 안 맞았다고 만나지도 못하고 현관에 선물만 두고 나와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최근에 정말 섭섭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5년 전에 친구가 결혼했는데 그때 친한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가전제품을 해주고 저는 따로 축의금도 20만 원을 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도 40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결혼식을 했는데요. 남편에게는 축의금을 내지 않고 제 앞으로만 40만 원을 냈습니다. 한 명에게 받은 것만 그대로 준 건데요. 두 사람이랑 친구인데 모두에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게다가 1인 식대가 10만 원이 넘는 걸 친구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전적인 것보다도 좀 마음과 정성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실망스러웠거든요. 이런 친구랑 연을 끊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 뭘 고민하고 말고를 하십니까? 당장 끊어야지. 하지만 그래도 달려보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연접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친구입니다. 야 백달, 지집애 진짜 너무한다. 축의금 때문에 서운했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방송에다 제보해서 사람 개망신을 줘. 그래. 축의금 얼마 해야지, 축의금 얼마나 해야지 하고 내가 엑셀 뒤지다가 너네 지열 씨가 40만 원 했길래 네 축의금까지는 계산 못하고 40만 원만 했다. 미안하다. 내가 아주 그냥 삼족을 멸할 대역죄를 지었어 아주 그냥. 됐냐 동그라미. 아 진짜 왜 이러세요. 야 오늘 양 변호사님 오늘 괜찮으실지 모르.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어머머머 이 지집애 웃겨. 야 어디서 밑장을 뺄라 그래. 엑셀에서 확인을 해도 친구 이름을 확인하지 왜 친구 신랑을 확인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너 누가 들으면 이번 한 번뿐인 줄 알겠다 얘. 넌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손에 일도 안 보려고. 세상에 지 새끼 낳았다고 선물 들고 집까지 갔는데 예방접종 어쩌고 하면서 현관에서 돌려보내. 내가 무슨 막 세균이야? 네가 사람이야? X. 박 변호사님. 자, 이 돈 계산 이것은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축의금은 딱 준 만큼,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고 뭐 이게 맞는데 실수했다고 칩시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40, 20이니까. 근데 다른 것들도 지금 증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간식 같은 거 챙겨줘도 본인은 안 하고 또 예방접종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고 등등 봤을 때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남보다는 자신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는 그런 사람을 보이거든요. 또 너무 불편해하잖아요. 불편하면 만나지 마세요. 싫지요? 싫으면 만나지 마세요. 싫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요. 자 일단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박지원 변호사님이 말한 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너무나 에고이스트,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축의금 문제가 아닙니다. 문병 문제가 아니고 커피 밥도 안 산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마음의 상처를 입을 거 아닙니까? 받기만 하기 때문에.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상처를 입으니까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손절을 해버리고 다른 좋은 친구를 사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연자 부부가 도합 60만 원 축의금을 했는데 이 양반은 지금 40만 원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밥을 뭐 안 사거나 축의금을 적게 내는 거는 혹시 말 못할 사정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뭐 이렇게 감사 인사를 안 하고 또 뭐 친구 문화까지 왔는데 그냥 보내버리고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연자도 이런 게 좀 더 서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예방 그런데 접종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방 접종이요? 그러니까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접종 뭐 애기 접종 안 했어도 집으로 들여 보냈어야 된다. 미리 얘기를 했어야죠. 미리 그 예방 접종 받고 나서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경우가 아닌 것 같고 저는 근데 손절하기 전에 한번 그냥 솔직하게 진솔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의 소수 의견 궁금합니다. 일단 저 친구가 잘한 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신 거 보면 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친구였고 20년을 또 사귀었던 친구였고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 결혼식에 가전제품을 모아줄 정도로 가까웠던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제 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저만 동그라미 튼 이유가 저도 이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만큼 가까운 친구를 사회에서 다시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고쳐지지 않을 정도고 어릴 때 만났으니까 친구지 이게 좀 나이 들어서 만났으면 절대 이런 사람 사귀지 않았을 정도였다라는 절규하는 게 맞지만 다른 사정이 있고 그 친구만의 장점이 있다라면 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더라도 서운하면 가라까지 거리를 두더라도 한 번쯤 기회를 더 주는 것도 맞지 않을까. 예, 그런 정도입니다. 네, 뭐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알았을 거예요. 아. 고등학교 때부터. 저도 그런 친구 있거든요. 오. 서서히 끊어야 되고요. 지금 증거 드러났잖아요. 좋은 기회예요. 끊을 수 있는. 저도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어릴 때부터 아마 어릴 때부터 많이 쌓였을 거예요. 맞아. 계속 반복했을 겁니다. 이번에 확실한 증거 드러났으니까 끊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든 이유가요. 저도 그렇게 해서 살짝 끄드렸던 친구가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이 친구가 또 의외로 큰 도움을 또 친구들한테 주는 베푸는 그런 일을 한 30년 사귀면 이 사람이 이럴 줄 알았어? 라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한 번쯤 알아보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